영어를 낯선 언어로 이미 받아들이고 이질감을 많이 느껴요.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먼저 생겨버리고 자기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합쳐져서 스피킹 점수를 할 때 아예 점수를 매길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입도 뻥끗하지 않으니까. 안녕하세요. 17년 넘게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데이나쌤이자 5년간 아이와 영어로 꿀육아 하면서 쓴 엄마 목소리 영어의 작가 임서은입니다. 영어 어학원에 이제 탑반은 거의 외고 입시로 많이 귀결되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영어에도 성장판이 있다는 말을 아시나요? 한마디로 영어가 유창해지는데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장판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0-7세 시기를 말해요. 성장판이 열려있냐 닫혀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키가 크고 작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처럼 영어 성장판 시기에 아이의 영어 노출이 많느냐 그러면 전무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앞으로의 영어의 아웃풋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영어 성장판이 열린 시기 영어를 습득한 학생은요, 학령기 때 영어 공부가 상당히 수월해요. 학원에서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반이었는데요, 파닉스 반이었어요. 그 전에 부모님하고의 영어의 상호작용이 좀 있었던 아이거든요. 제가 이제 see you라는 단어를 이제 알려줬는데,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보자, 나중에 봐, 잘 가, 그런 뜻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아, 편의점에 see you가 그런 뜻이군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우리는 영어 간판이고 뭐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암호를 해독하는 기쁨을 아이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하게 봤던 것들을 다시 명확하게 선생님이 학령기 때 알려주니까 거부감 없이 더 재미있게 영어를 익히더라고요. 노출이 전혀 없었던 아이들은요, 아주 간단한 영어 문장을 따라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갈 때는 무조건 영어로 말하고 가게 하거든요. May I go to the bathroom? 라고 말하게 시키는데 그 May I go to the bathroom? 까지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May I 하다가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2달 동안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수업에서 다 지켜봤던 학생이고, 제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그 표현을 숙지시켰는데 2달이 지나도 그 말을 따라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전에 노출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낯선 언어로 이미 받아들이고 이질감을 많이 느껴요.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먼저 생겨버리고 자기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합쳐져서 스피킹 점수를 할 때 아예 점수를 매길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입도 뻥끗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인풋을 하고 푸시를 해도 이거는 더 아이가 억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피킹 부분에서는 아예 제가 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모로 영어 노출이 전무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고충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영어의 감각이 있어요. 감각은요, 몸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언어는 몸에서 나오는 거고 아주 직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엄마의 상호작용, 그리고 놀이, 노래, 그다음 그림책, 모든 것들이 어려서부터 스며들고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태솔 수업을 같이 들었던 학생들 중에 디즈니 만화 영화를 아주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원어민 교수가 너 외국에서 어디서 공부했니? 라고 말할 정도로 원어민적인 제스처라든지 억양, 말투, 유창성이 아주 뛰어났던 학생인데 그 이유를 물어본 즉 어려서부터 인어공주 만화 영화를 100번도 넘게 봤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엄마가 영어 비디오 하나를 줘서 그거에 하나 꽂혀가지고 그 주인공의 제스처, 그 공주가 너무 예쁘고 노래가 너무 좋고 그 표현들을 다 따라하고 싶어서 통째로 암기를 스스로 한 거죠. 그렇게 몸에 배어있는 것 자체가 영어의 감각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 꿈을 펼칠 때도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영어를 가르쳐도 영어가 안 느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단 이런 아이들은 첫 영어를 책상에서 만나고 학습으로 만나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음원을 기계음으로 접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원어민의 발음으로 녹음된 음원을 들려줘도 이렇게 발음이 뭉개져서 들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들려줘도 이게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입 모양을 크게 벌리고 표정을 하고 그리고 이건 이 뜻이 온몸으로 표현하면 그때 조금 아이가 그 단어를 발음을 좀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뭐를 느꼈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중간중간 아이들에게 저보다는 원어민 발음이 훨씬 좋잖아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려주게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거부해요. 선생님 안 들려요. 선생님이 해주세요. 선생님이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외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물며 영유아기 아이들은 어떻게 써요? 물론 디지털 기기라든지 다른 좋은 음원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면 너무 좋지만 가장 메인은 엄마 목소리로 들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국어를 영어로 mother tongue이라고 하잖아요. 유년 시절 집에서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언어를 말해요. 0, 7세 시기는 엄마 말을 가장 많이 모방하는 시기고 엄마의 어휘가 곧 아이의 어휘예요. 주 양육자가 해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할머니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아빠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국어가 터지는 원리처럼 영어를 이유식처럼 떠먹여주면 돼요. 아이의 뇌는 엄마 목소리에 가장 크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016년에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아이들에게 3가지 단어를 엄마 목소리와 엄마 목소리가 아닌 낯선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MRI 정밀 검사를 한 거예요. 실험 결과 낯선 여성의 목소리는 1차 청각 피질 등의 청각 영역에만 국한되었는데 엄마 목소리는 감정을 다루는 편도체, 중간 변연 경로와 중앙 전두엽 피질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고 휴식을 취할 때 작동하는 뇌,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 얼굴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뇌의 영역까지 활성화됐어요. 뇌의 여러 군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엄마 목소리의 파장이 머릿속에서 마치 오케스트라가 합주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이거는 엄마 입에서 나온 말소리가 아이에 대해서 언어 기둥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아요. 0, 7세 시기는 엄마 껌딱지라고 부르는 시기잖아요. 어린이집만 들어가도 아이가 너무 바쁘고 유치원만 보내도 아이와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목소리 영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영어가 자연스럽게 아이의 몸에, 아이의 뇌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있었는데요. 파닉스 반이었어요. 단어 하나를 외우는 거였거든요. 그 하나를 커다란 A4 용지에다가 써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명씩 이제 검사를 받게 했거든요. 제가 이거는 틀렸는데 교재를 보고 왜 틀렸는지 네가 수정해서 외운 다음에 다시 쓰고 검사 받으러 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와서 검사를 받는 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는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 오류를 수정해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데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이렇게 혼자 씩씩거리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의아해했거든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다른 아이들은 그냥 틀렸으면 고치면 되고 그리고 피드백을 주면 수정해서 알아가는 성취를 느끼는데 이 아이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평가에 아주 민감했을 거예요. 그 영유아 시기에는 평가나 점수화되는 시기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것이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는 우월감과 동시에 다른 아이들과 항상 비교당하는 열등감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고 자신감, 유창성이 생길 거라고 많이들 기대하시는데 오히려 반대급부로 평가당하고 비교당하기 때문에 우월감과 동시에 열등감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조기 학습이 아니라 조기 습득을 권합니다. 0, 7세 시기에는 학습이 가능한 나이가 아니고 영어를 학습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령기 때 이성의 뇌가 막 발달해야 하는 그 뇌를 0, 7세 시기에 끌어당겨서 쓰게 되면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어느 특정 부위만 발달하게 돼서 전반적인 뇌에 성장해야 될 다양한 부위들이 같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달할 수가 없어요. 0, 7세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원리는 모국어와 같아요. 처음에 아이의 첫 대화는 울음이에요. 그래서 울음에서 옹알이로 가고 옹알이에서 단어, 단어에서 문장으로 이어지죠. 영어도 이렇게 모국어의 원리처럼 습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어처럼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라는 단어를 터뜨리죠. 그리고 엄마, 맘마 단어가 2개가 이어져요. 단어를 위주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엄마, 맘마 주세요 라고 문장으로 구사하게 되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Mom, Mommy 라고 말하다가 Mommy, water 하다가 Mommy,
Water please? Mommy? Can I drink some water?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엄마가 계속해서 drink some water? Can I drink some water? Do you want some water? 라고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면 갑자기 문장으로 터지기도 해요. 엄마가 완벽하게 문장을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의미의 전달이 중요하거든요. Mom, water? 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에 살을 붙여서 Mom, want some water? May I drink some water? Can I drink some water?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엄마 목소리로 영어를 교육하는 방법, 저는 습득하는 방법이라 말하고 싶고 아주 간단해요. 노래부터 시작하세요. 동요를 BGM으로 항상 일상에서 들려주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같이 노래를 불러주면 아이가 훨씬 좋아해요. 저는 아이랑 같이 노래하면서 영어로 춤추면서 했던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노래는 언어의 리듬감이 있잖아요. 영어의 발음이나 억양이 자연스럽게 녹아지게 돼요. 그래서 영어 노래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영어 그림책으로 아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왜 노래로 영어를 시작해야 하냐면요. 어른들도 생각해 보세요. 21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데 사운드만 들리면 이 단어가 터지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 아이들도 어떤 리듬 그리고 어떤 노래가 들리면 바로 터지는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가사가 있고 언어의 순발력을 필요할 때 영어 노래가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반짝반짝 작은 별을 단어로 쓰기로 외우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노래로 외우면 훨씬 더 오감으로 영어를 느낄 수가 있죠. 한국어의 가사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영어로 터치해주면 바로 이 영어가 이 뜻이구나 아이가 감각적으로 영어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두 번째는 그림책인데요. 영어 원서 중에 정말 예술적으로 훌륭한 그림책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이 영어 원서 중에 좋은 책들이 너무 많고 또 고퀄의 그림, 또 예술적인 그런 퀄리티가 아주 좋은 책들이 많아서 아이랑 엄마가 색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고 색감 그리고 그림의 형태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회화적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흡수하면서 영어로 대화하고 주인공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영어로 익히고 일상에서 가장 쉽게 쓰는 표현들을 영어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와 습득할 수 있어요. We are going on a bear hunt라는 책이 있는데요. 곰 사냥을 온 가족이 떠나는 책이에요. 곰 사냥을 떠나면서 숲을 헤치고 동굴을 지나고 바다를 지나고 그래서 곰을 맞닥뜨렸다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도망가는 내용의 책인데 오감이 다 들어있는 책 같아요. 스위시, 스워시, 스위시, 스워시 숲을 헤치는 느낌 그리고 소리의 감각 그리고 그거를 저는 아이에게 그냥 읽어주지 않거든요. 동작을 해주면서 같이 읽거든요. 늪에 빠져가지고 squel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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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elch 하면서 그 느낌을 아이한테 전달해주면서 책을 읽어요. 아이랑 책을 한 권 읽으면 영화를 본 느낌? 둘이 뮤지컬을 한 느낌? 그림책 하나로 다양한 영어의 독후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일상의 나레이션이에요. 엄마가 아이의 행동 그리고 아이에게 하는 잔소리 같은 말들을 영어 나레이션을 주는 거예요. 가방매, put on your backpack, 옷 입어 하지 말고 let's get dressed 이런 식으로 말이죠. 늘상 하는 말들은 좀 신경질적으로 말이 나와요. 빨리 입어, 밥 먹어, 어서 한 입만. 근데 영어를 쓰면 엄마도 모르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돼요. 빨리 먹어가 아니라 have the last bite 하면 아이도 조금 귀를 쫑긋 듣고요. 엄마도 조금 한 템포 감정이 조금 내려가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잔소리가 영어 리스닝이 되는 마법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또 학원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과 상담해 보면 100이면 100 영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작 아이가 만나는 첫 영어가 책상에서 시작되면 거부감을 갖기가 쉬워요.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만큼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영어 성장판 시기에 엄마 목소리로 영어를 많이 들려주시면 나중에 사교육을 해도 훨씬 더 큰 아웃풋이 나올 수 있어요. 수억을 써도 엄마 목소리만한 게 없어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버님들도 그렇고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가 중요해요. 영어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엄마 목소리로, 아빠 목소리로 영어 말소리를 많이 들려주세요.